나를 나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소울입니다. 조 가드너는 뉴욕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재즈 연주가의 꿈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던 중 도로시아 윌리엄스라는 재즈계의 레전드 앞에서 오디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의 연주에 감동받은 도로시아는 저녁 공연에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은 조. 공연에 대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가던 중 맨홀에 빠지고 마는데요. 소울의 주인공 조는 제이미 폭스가 목소리 연기하였죠. 주인공의 특징을 감안한 제작진들은 제이미 폭스를 첫 번째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도 역시 뮤지션인데다 코믹한 연기가 탁월했다는 점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Is it H-E double hockey sticks? 운명의 기회를 제공한 도로시아 윌리엄스의 목소리 주인공은 안젤라 바셋이라는 배우죠. Joe Gardner, where have you been? 저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입니다. 사실 주인공을 뮤지션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다양한 직업 버전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를 고려하기도 했고 배우라는 직업 버전의 시나리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감독 피트 닥터는 재즈 음악의 즉흥 연주에 대한 부분을 배우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형화된 악보를 보고 연주하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요소를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재즈의 특별함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즉흥의 순간들,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소울의 감독이자 작가인 피트 닥터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픽사 스튜디오의 거장이 된 피트 닥터 감독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픽사에 들어가 현재까지 30년가량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연출작으로는 몬스터 주식회사, 업, 인사이드 아웃, 이 외에도 토이스토리와 워리 같은 유명 작품의 작가였었죠. 맨홀에 빠진 조는 죽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레이트 비욘드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죽은 영혼들이 사후 세계로 이동하는 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명적인 순간 직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조는 탈출을 시도해 그레이트 비포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곳은 반대로 태어나기 전 영혼들이 지구에서의 탄생을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은 지구로 가기 전에 독특한 자신만의 성격과 관심사를 부여받고 마지막 성격 퍼즐인 불꽃이 생겨야 지구 통행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울은 삶의 이전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인사이드 아웃과 비슷하고 사후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코코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를 만드는 특별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닥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종적인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정말 노력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어나기 전 세상이 나올 때는 어떤 특정 문화를 상기시킬 만한 요소가 없게끔 그림을 더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비포에서 멘토로 오해받은 조는 22번이라는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시니컬하고 간혹 짜증이 나는 친구죠. I'm gonna make you wish you never died. 불꽃을 찾지 못해 그레이트 비포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있는 영혼입니다. 그녀는 조가 조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요. 이 냉소적인 인물이 지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변화하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Or touch. See? 22번의 목소리 연기는 작가이자 베테랑 배우인 티나 페이가 했습니다. 티나 페이는 영화가 개봉하는 시기를 고려해 팬데믹 시기인 만큼 인생은 어떤 성취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기 위해 22번 캐릭터 대사에도 관여했다고 합니다. Don't worry, you can't crush a soul here. That's what life on Earth is for. 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22번은 조의 육체로 들어가게 되고 조의 영혼은 고양이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양이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조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태어나기 위해 채워야 하는 마지막 불꽃은 자신의 재능이나 커리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22번은 용기를 내 지구에서의 탄생을 위해 떠나고 조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에 감명받은 그레이트 비포의 멘토들은 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조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소중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화의 엔딩은 정말 마지막까지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버전의 엔딩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가 사후 세계로 가는 그 계단을 건너가는 엔딩도 있었고 태어나기 전 세계에 남아 멘토를 하는 엔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번이 태어나고 나서 지구에서의 이야기도 원래는 촬영 계획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판단으로 이 부분은 관객에게 남겨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고 했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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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22. 이 영화가 관객들을 사로잡은 요소는 배우들의 개성 있는 목소리 연기와 항상 실망시키지 않는 픽사의 예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뮤지션의 이야기인 만큼 음악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은 주로 픽사 작품에 자주 협력하는 마이클 지아치노나 랜디 뉴먼이라는 작곡가를 기대하였지만 이번 작품에는 이례적으로 트렌트 레즈너와 에디 커즈 로스가 함께 했는데요. 이들은 데이빗 핀처 감독의 유명한 협업자입니다. 소울은 픽사의 첫 흑인 주인공 영화인 만큼 기대도 컸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작가들과 연출진은 옛날 만화에 흔히 나오던 정형화된 흑인 이미지를 피하고 편견이 없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의 따끔한 일침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조의 실체가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다른 존재의 몸 안에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흑인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육체에 실제하기보다는 작은 방울 모양으로 표현된 영혼이나 고양이의 몸에 들어가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백인 중년 여성이라고 가장되는 22번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줄거리도 논쟁의 일부였습니다. 백인 여성의 탄생을 위해 흑인 남성의 꿈은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라는 타이틀의 부담감도 있었고 주제도 심오하기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선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픽사 영화보다는 세계관의 촘촘함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으나 아름다운 픽사의 애니메이션과 감동의 깊이는 훌륭하다고 느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인생을 다시 살 기회를 얻은 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질문에 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 순간 소중히 살아갈 거야.